어머님은 이렇게 지금 아파 계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상황이죠. 이 환경 설정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내가 모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1년 반 동안 한 6평 되는 공간에서 하루 24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너무 이중한 상태여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밥하고 빨래하고 주물러 드리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켜주고 손톱 깎아주고 주물러 드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 7, 8개월은 어떻게 지나간지는 모르겠어요. 도중에 침대에서 6번 떨어져 가지고 또 응급실도 왔다 갔다 했죠. 119도 몇 번 출동하고. 근데 1년이 넘어가니까 저도 몸도 좀 아프고 또 이렇게 어머니가 특별하게 개선된 점이 내 판단은 좀 없어 보이고 정신적으로 제가 조금 공허해지더라고요. 제 몸이 아프고 주변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호전되지 않고 이러니까 제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늦가을에 따사로운 햇빛을 받고 저 밖에 저 꽃을 보고 있노라니 나의 60대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무상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심리 단계죠. 그래서 내가 생업을 포기하고 어찌 보면 우리 마누라의 그 심리 상태를 읽어주지도 못하면서까지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던 나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내 스스로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이 토요일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 똑바로 세우고 제가 71세 될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님을 모시겠노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그때 이제 104세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가 꾸준히 간호하면 더 사실 것 같아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제가 침대에 다리를 뺐어요. 그리고 지금 침대 높이는 한 30cm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침대 주변에는 베개나 소파, 쿠션을 놔둬 가지고 어머님이 굴러 떨어지시더라도 사고가 안 나게 했고, 지금은 여기 잠시 내가 또 깜빡했습니다만은 어머님이 팔 힘이 없어서 이것을 밀 수가 없어요. 저것을 밀 수가 없는데 어떤 때 간혹 이것을 이 쿠션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쿠션을 밀어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방지를 합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제가 2분 정도 3분 정도 설거지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도 사고가 안 납니다. 전에는 이런 부분을 제가 깜빡해 가지고 어머니께서 6번 떨어졌죠. 그때는 침대에 다리를 빼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조상님이 도왔던지 아니면 조물주가 도왔던지 어머님께서 허리만 좀 금이 나가시고
어깨나 머리는 괜찮았어요. 제가 농담 삼아 응급실에서 어머님한테 물어봤죠. 어머님, 침대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침대에서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내가 떨어지면 최소한 다치게 하게끔 어머니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아마 어깨나 허리가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9월달 이후로, 아니 올 9월달이구나. 올 8월달 이후로 지금까지는 9, 10, 11,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아직까지 낙상 사고가 없었어요. 어머님 장기는 아주 깨끗하고 순환기도 아주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데 침대에서 떨어진다거나 혹은 이게 지금 보행기 있잖아요. 보행기, 이 보행기 타고 가다가 미끄러진다거나 혹은 간이 침대 이용할 때 미끄러진다거나 이런 사고가 아니면 아마 10년 앞으로 충분히 더 사실 것 같아요. 물 드시다가 식사하시다가 살에 들린 경우도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낙상한다거나 살에 들린다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치매와 우울증, 그 다음에 헛소리 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서로 화학 반응이 모이면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48시간을 잠 한숨도 안 자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극단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옆에서 간호한 사람은 혼이 나와버립니다. 그 정도면. 화장실 1분마다 왔다 갔다 하죠. 방광 센서가 지금 고장 나니까 그러죠. 방광 센서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 금방 오줌 싸고 나서 또 오줌 싸러 간다고, 금방 오줌 싸러 간다고 또 오줌 싸러 간다고, 금방 식사하시고 나서 또 식사 달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울고 또 나가자 그러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멀쩡거린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보지 않는 어떤 대상과 대화를 하고 어디 가냐고 악수고 왜 나를 두고 가냐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은 혼이 나가버려요. 이랬을 때 간호하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48시간을 잠도 안 자고 견뎌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사고 요인이에요. 이거 처음에 저는 이걸 당할 때 정말 제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거에는 무조건 휠체어 타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밤이든 낮이든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든 40도 정도 육박하는 더위가 오더라도 밖에 나와서 어머님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면은 예를 들어서 종교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불경을 틀어놓는다든지 혹은 현재의 그 헛것 보이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앞에서 춤을 춰드린다든지 노래를 크게 요양하시는 분이 불러드린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걸 깨야 돼요. 그 상황을. 그걸 깨지 않으면 힘듭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 못하는 이유가 야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비가 온다거나 온도가 막 40도 정도 육박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지약을 받죠. 밤에 그러면 노래도 못 부르죠. 귀가 먹었으니까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피해를 주죠. 비 오면 밖에도 못 나가죠. 그래요. 어르신들이 헛소리 하는 경우, 이것은 본인들이 세월을 거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통계를 내보세요. 아, 어떻게 하니까 이 상황이 극복이 되더라.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를 하는 것이 어머님이 불교 신자니까 불경을 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정한수에 촛불을 딱 켜드리면 어머니께서 알아서 기도를 하세요. 이건 상당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30년, 40년, 50년대 가요를 틀어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는 선마을 선생님, 마포정점, 나은의 서름, 이런 걸 크게 틀어놓고 반복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밖이 기상 조건이 좋으면은 1번, 2번 놔두고 3번을 세 번째 사항을 바로 저는 모시고 나갑니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수속이 불가능한 분을 휠체어 태워서 밖으로 나간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저희 집은 2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그러면 휠체어를 1층까지 저는 가지고 가거든요. 좋더라고요, 저게. 저는 제가 운동하니까 좋아요. 그 휠체어를 어머님을 태운 채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불평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기분 좋은 상태라도 제가 제 운동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어머님을 그 상태에서 들어서 휠체어 자체를 들어서 1층으로 내려가고 다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삥 돌고 나면 어머님께서 한 바퀴를 더 돌자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치매 환자 그리고 이렇게 방구석에서 24시간 있는 노인이나 환자들한테는 휠체어 선택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휠체어 이렇게 돌면서 어머님 목과 어깨를 저는 많이 주물러 드리죠. 돌면서. 오늘은 토요일 오후 늦가을 정말로 보기도 아까운 저 햇살을 보면서 지난 60년을 회상하면서 나가서 10년 후에 제가 70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주변 여건이 항상 저를 이 궤도에서 이탈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간섭사항을 제가 차단하고 혹은 흡수해서 소화해서 끌고 가는 것이 제 능력이고 어찌 보면 운명이겠죠. 이 운명은 비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식사 드시고 지금 어머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제 1시간 후면은 일어나시게 하든지 저 체위를 또 변경시켜 드려야 됩니다. 욕창이 생깁니다. 전국에서 부모님을 직접 요양하시는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 오늘같이 토요일 오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고 친구가 그립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 특히나 저처럼 거의 뭐 한 달 내내 있어봤자
돈 1원도 생기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 오로지 어머님께 나오는 노인수당, 기초수당 30만원 가지고 저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동생 둘이가 모든 식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기 임대료를 국가에서 한 70%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스, 전기 돈 만원씩인가 할인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보조입니까? 그게 한 18만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식자재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는 어머님 노인수당 30만 원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 가지고 사겠냐 했는데 제가 그 돈 다 못 쓰고 저축하고 있네요. 왜 그러는 거니? 모든 식자재를 동생들이 대고 있어요. 저는 어머님을 주물러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양치를 시켜드리고 목욕시켜주고 주물러 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이게 제 임무입니다. 다행히 두 동생이 있어서 제가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노인 비품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이 되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도 상당 부분 공급이 되는데 저는 기저귀는 지금 구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요양 시스템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그러나 제 욕심에는 너무는 못 미칩니다. 요양보호사 그 업무 중에 노인을 주무르는 업무가 없어요. 노인을 가사를 좀 도와주고, 노인께서 세수하는데 좀 도와주고 이런 것이 주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노인에게 가장 시급한 요양 1순위는 주물러 드린 겁니다. 빨래 해주고 밥 차려주고, 이것도 중요하죠. 식사 차려주고 설거지 해주고, 이거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막말로 식사를 안 챙겨드리더라도 주물러 드린 거예요. 보통 2급, 3급 노인분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3시간 중에 1시간은 주물러 주는 것으로 하게끔, 그렇게 요양보호사 업무 지침이 바꿔졌으면 훨씬 더 우리나라 요양정책이 효율적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 9월달 대형 병원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이런 충고를 너무만 듣다 못해서 억지로 사실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로 급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달 전부터 코에 관을 낀 채 물을 먹여가지고 식도와 입안의 근육을 살려가지고 퇴원을 할 때쯤이면 미음을 드시게끔 해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주물러 드리고 식사를 시켜드리고 수분을 공급해드리고 주물러주고 해가지고 어머님 목에 힘도 생기고 허리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손발은 자랄지 못하지만은 목과 허리를 가누니까 그나마 내가 이 늦가을에
이 정말 아름다운 계절에 그래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보 말리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줬어요. 만약에 목도 못 이기고 허리도 못 이겼다면은 저는 정말 오늘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마 지쳐버렸을 거예요. 뭔가 어머님께서 변화가 있고 그 조그만 변화가 나에게 희망과 불씨를 줬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어머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서서 적어도 이런 보행기를 혼자 밀고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9년 남았네요. 제가 1년 반 했으니까. 그렇다면 아마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스스로 일어나서 이 보행기를 쥐고 거리를 걷고 대소변을 혼자 보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제가 끌어올리려고 그러래요. 그렇다면 많이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을 엄청 해야겠죠. 어머니 근육을 2년 전후 제가 되돌리기 위해서 근력 운동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작년 이맘때쯤 어머님께서 목도 못 이기고 허리도 못 이기고 이럴 때 코로 식사를 하실 때 과연 오늘이 있을까 꿈꾸면서 녹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목을 이기고 허리를 이겨서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순간입니다. 제가 1년 반 후에 어머님께서 이 보행기를 잡고 일어서서 거리도 활보하고 휠체어를 안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스스로 일어나셔서 똥오줌 가리고 뒤처리도 하고 이러기 난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지혜가 생기고 방법론이 개발이 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스스로 내 자신이 지치지 않게 됩니다. 집중하지 않고 꿈이 없으면 요양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무너져요. 요양하시는 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안전사고입니다. 노인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는 안전사고 생깁니다. 직접적인 안전사고도 물론이거니와 간접적인 사고, 예컨대 수분관리, 수면관리, 식사관리가 잘 안되면 그것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반드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혹시나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집중하셔서 정말로 자연사 할 수 있도록 사고가 아니라 자연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모두 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파이팅 합시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니?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시대 풍조가 그렇고 다른 부모 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분들 노후가 외롭지 않고 아픔 속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식 지켜보는 앞에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해주시고 많이 주물러 주시고 많이 놀아주시고 많이 산책해 주십시오. 건툴립입니다.